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백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백종원 형님의 지분이 76%예요. 3천억에 76%니까 대충 2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입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망한 경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장 지배자였는데 망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그게 뭘까? 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외식업이죠. 우리의 큰형님 백종원 형님이 더번 코리아라는 회사의 대표신데요. 우리 형님이 하시는 사업이 내년 보통 2019년에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20년 상장 얘기하고 있어요. 19년이건 20년이건 곧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외식 산업이 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엔 어떻게 백종원 형님은 이거를 지금 상장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알기에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아는 내용 이런 거잖아요. 신문기사에도 나왔듯이 위기의 외식산업, 외식산업 경기 최악이다. 이건 경기 최악이라는 거는 외식산업 그 심리 지표가 있어요. 이렇게 좀 내려왔거든요. 60 몇 가지 내려왔는데 경기가 최악이다. 뭐 외환위기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말들이 계속 외식업 경영주들이 너무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좀 어려워.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게 저렇게 지금 상장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통계 보여드리기 무서워. 뭐 조작했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온 거. 자, IBK 투자증권의 우리 애널 형이 미리 조사를 해놓으신 외식시장 규모입니다. 자, 보시면 2016년에 118조였던 게 18년에 136조가 됐어요. 2년 만에 18조 늘었죠. 대충 한 18조면 얼마야? 10한 4% 정도 늘었네요. 그럼 1년에 얼마쯤 성장한 겁니까? 대충 2016년 18년까지 한 7% 정도 성장을 했죠. 1년에. 잠깐만. 성장률이 내 생각보다 한 2배는 높은데? 2016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연평균 7% 성장을 한 건데 생각보다 높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2010년부터 여기서부터 따지면 10년부터 18년까지 따지면은 연평균 9%가 나왔는데 거의 1년에 10% 가까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2010년은 워낙 옛날이니까 최근에만 따져도 2년에 7% 정도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보다 외식시장이 성장을 했네? 근데 왜 어려웠을까? 왜 우린 어렵다고 느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외식시장에서 프랜차이즈는 20%고요 80%가 뭐예요? 너와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0%가 너와 나야. 와, 79.9% 너와 나거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가 성장률이 높았겠어요? 이거 높겠어요? 그리고 여 80% 일로 이걸 하겠다고 들어오는 공급이 얼마나 됐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되죠. 프랜차이즈의 매출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개인 외식업은 이만큼밖에 못 늘고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40대까지는 그래도 빅프랜차이즈 우리 집을 이용해 줬거든? 30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을 이용을 안 해. 20대는 아예 우리 집을 쳐다도 안 봐.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집을 쳐다를 안 봐요. 쳐다를. 역전이 된단 말이야. 점점 이게 당연히 점점 짙은 파란 프랜차이즈 쪽이 점점 간단 말이야. 잠깐만 우리 집 어떡하라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요 불황의 외식비도 줄였다고 나오는 게 뭐가 줄였다고 나오는 거냐면 잘 읽어보시면 방문 외식 횟수가 줄었어요. 방문 외식이 한마디로 배달 포장이 늘고 직접 방문하는 게 숫자가 줄어. 앞으로는 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저 뒤에 나가면은 어떤 교수님의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맛집에서도 배달과 포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게 네 뇌피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까봐. 자, 최근 5년간 외식시장의 성장률이 5년에 21.8%. 이건 뭐 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앞에 숫자하고 다른 건 기준점이 좀 다르겠죠. 프랜차이즈는 5년에 40%. 독립업체 너와 나는 5년에 10%. 프랜차이즈는 거의 연간 8% 이상을 성장을 했는데 너와 나는 5년에 10%면은 1년에 2% 성장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너와 나는 1년에 2%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진입장벽이 나와 공급 과잉이 심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게 2018년 12월 한 몇 개월 전 뉴스인데 보시면은 외식업체가 인구 1만 명당 125개, 미국은 6배, 중국의 2배, 일본의 2배.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시장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프랜차이즈의 몫이 훨씬 더 많은 데다가
게다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나눠 먹을 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당 매출액이 10만 달러래. 이거 1억 원 좀 넘는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1억 원 넘으면 1년에 1억 넘는 거야 매출이? 이거 뭐 너무한데 이거? 뭐 이상한 데도 많이 잡힌 모양인데 뭐 그렇다고 쳐도 너무 매출액이 낮은 거죠.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 시장이 성장을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아까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아예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지만 우리의 몫이 적은 데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에 들어오는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국내 총 생산에서 우리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인데 전체 사업체 수중에서는 17%예요. 그럼 7%를 전체의 17%가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상당히 정말 힘든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야 내 미래도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체의 7.2%를 전체의 17%가 나눠먹는 구조로 돼 있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시장을 잠깐 살펴봅시다. 2019년까지 예상이거든요. 가맹점 수가 12만 개야? 와 브랜드 수도 어마어마하죠. 올해 외식본부 가맹 본부 수가 3,900개, 브랜드 수는 4,800개, 가맹점은 12만 개. 거의 1년에 10%씩 늘고 있어요. YOY니까. 가맹점 수는 5.6%가 늘고 있어요. 가맹 본부하고 브랜드 수가 가맹 점수보다 더 빨리 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많이 생기는데 그걸 떠나서 이 앞에 있는 프랜차이즈 헤드를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떡볶이집이라면 내 떡볶이집도 프랜차이즈로 만들려고 가맹 본부가 그거잖아요. 그것도 10%씩 늘고 있어. 브랜드 가맹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백종원 형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더본코리아인데 매출액이 이 정도 됩니다. 2천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한식 브랜드 쪽에서는 지금 1등인 정도의 수준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마로 예상이 되느냐? 아 놀부. 형 놀부 그때 안 좋다며요. 왜 뭐 한식 브랜드 중에 놀부 어떻게 돼요? 놀부에 잠깐 보여드리면 놀부는 안 좋죠.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내려가 있죠. 엄청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백종원 형님의 더본코리아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기업 가치를 지금 만약에 IPO 상장을 하면은 기업 가치가 3천억 규모라고 추산됩니다. 백종원 형님의 지분이 76%예요. 3천억의 76%니까 대충 IPO를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2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76%면은 엄청난 대주주잖아요. 물론 이거를 다 안고 IPO를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푸실 텐데 그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대충 2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오고 더본코리아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좀 주춤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여튼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역시 종원이 형님이다. 참고로 더본코리아가 뭘 갖고 있냐 뭐가 이렇게 잘 돼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갖고 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백다방, 홍콩반점 저는 그 정도 가본 것 같네. 역전우동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가 프랜차이즈 역사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입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망한 경우가 한 2개 경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망한 경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뭘까? 시장 지배자였는데 망한 경우가 잘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카페베네는 시장 지배자가 아니죠. 카페베네는 스타벅스에 이기지 못하지. 크라운 베이커리가 우리나라 이 빵 프랜차이즈 1등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크라운 베이커리 어떻게 됐냐면 믿기지 않게 폐업했어요. 2013년에 폐업했어요. 왜 폐업을 했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크라운 베이커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크라운 베이커리의 연영을 갖고 왔는데 이게 1988년에 크라운 제과에서 나왔어요. 크라운 제과에서 나왔는데 이때 국내 최초의 프랜차이즈 제빵 사업을 했습니다. 거의 첫 번째 그거에 가까워요. 빵 쪽에서는 프랜차이즈. 91년도에 업계 1위가 달성되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먹는 생크림 케이크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없었어.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약간 기름기라고 하면 뭐하고 치즈기 있는 케이크 있잖아. 그걸로 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생크림 케이크를 넣으면서 그냥 뭐 업계를 쓸었습니다. 이때 업계를 쓸었어요. 뭐 1000개 이상의 크라운 베이커리 지점이 생겼으니까. 자, 생겼는데 문제는 97년도에 IMF 때 크라운 제과 그러니까 그 크라운 베이커리를 갖고 있던 자기 본체가 IMF 때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화의 신청 한마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크라운 베이커리에 투자할 그게 자금이 없어진 거야. 97년도에 2003년도에 크라운 제과가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화의가 해제되면서 법정 관리가 끝났는데 97년도 IMF하고 2003년도 크라운 제과가 살아날 때까지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이 분야에서는 뭐가 생겼을까? 우리 불쌍한 크라운 제과 형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
97년도에 뚜레쥬르, 98년도에 파리바게뜨가 생깁니다. 지금 업계 1, 2위죠. 업계 1, 2위가 하필이면 IMF 때 본사가 맛이 가서 헬렐레에서 법정관리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생겨요.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뜨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딱 화해 해제가 끝나고 드디어 원상태로 나서 다시 싸우자 하고 보니까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게다가 이때라도 뭔가 전력을 다해서 싸웠으면 그나마 몰랐는데 2004년도에 크라운 제가가 혜태 제가를 인수합니다. 혜태 제가 인수권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어떻게 인수하게 됐는지. 참고로 혜태 제가가 크라운 제가보다 등치가 2배가 커요. 2배 이상이 컸어요. 2배 이상의 큰 애를 크라운 제가가 먹거든? 그게 무슨 소리느냐? 혜태 제가를 먹는데 6천억 가까운 돈을 썼기 때문에 크라운 제가가 돈이 없어. 가뜩이나 지금 IMF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법정관리 끝난 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크라운 베이커리에 돈을 넣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크라운 제가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게 혜태 제가가 나중에 떡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가 나왔니 여기서? 허니버터칩이 나왔잖아. 허니버터칩이 나오면서 혜태 제가가 엄청나게 떡상을 하면서 현재 크라운 제가의 실적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크라운 제가가 혜태 제가를 인수한 건 현재까지는 성공인데, 문제는 혜태 제가를 이때 인수하면서 크라운 베이커리에 지원할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 사이에 파리바게뜨하고 뚜레쥬르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그냥 쫑이 납니다. 인수하고 사업 종료까지 10년이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 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1등이 폐업하기 쉽지 않거든. 물론 요 사이에 이제 회장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CEO로 내려오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죠. 결국 안 되면서 2013년에 사업 종료가 됐는데 2014년에 허니버터칩 신도를 나면서 혜태 제가가 뜨고 크라운 제가 자체는 떴어요. 자체는 떴는데 베이커리가 없어요. 크라운 베이커리.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 크라운 베이커리가 파리바게뜨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으면 뭐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크라운 제가, 혜태 제가 인수는 제 옛날 가면 동영상에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는데 6천억인데 크라운 제가는 돈이 없었거든요. 크라운 제가는 2천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를 4천억을 리파이낸싱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익혀서 들어간 겁니다. 거의 운명을 걸고 들어간 거죠. 자기보다 등치 2개인 거를 피인수사가 인수사보다 2배 이상 크잖아요. 운명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2천억으로 6천억을 산 거지. 간단하게. 이런 캐피털 컨소시움 이런 애들한테 산 건데 총 차입금이 3,400억. 대단하죠. 운명을 걸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크라운 제가가 있습니다. 지금 크라운 제가가 어떻게 돼 있냐? 혜태 제가가 상장을 하는데 성공하죠. 혜태 제가와 왜 혜태 제거가 아니라 혜태 제가 식품이 왜 붙었는지도 옛날 동영상 가면 있습니다. 왜 뒤가 식품자가 붙었냐. 이것 때문에 혜태 제가 많이 다투죠. 중요한 거를 일로 팔았죠. 혜태 제가에서 혜태 제가 식품으로. 그래서 옛날 구주주 신주주가 싸우는데 그건 옛날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됐냐면 매출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리온, 롯데, 크라운. 업계 빅3까지 올라왔어요. 그걸 사서 크라운이 망했다가 업계 빅3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오리온이 대단하죠. 야, 얘네 뭐야? 얘네 잠깐만. 오리온이 왜 이렇게 컸을까? 오리온이 최근에 미쳤거든요. 오리온은 앞에 있는 롯데제가, 크라운제가하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달라요. 게임의 룰이. 뭐가 다를까? 오리온은 게임의 룰이 아주 다른 회사입니다. 왜? 이걸 팔고 있거든.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이걸 팔고 있거든. 게임의 룰이 달라요. 이 형들은 보시면 자, 오리온 중국법인의 매출입니다. 정이 아니죠. 거기는 인이죠. 인. 우리나라엔 정인데 중국에서는 인입니다. 얘네가 들어간 지가 한 10년 된 2008년부터 드디어 폭발을 시작하는데 이거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인이에요. 인. 초코파이 정이 아니라 걔네는 인이죠. 인인데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폭발력으로 치면서 중국 매출과 한국 매출이 역전이 됩니다. 이미 한국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커요. 이때가 언제야? 2011년에 이미 역전이 됐어요. 한국 매출은 보면은 이렇잖아 이거. 뭐 어쩔 거야 이거. 성장률도 별로. 이게 뭐야 거의 20년에 걸쳐서 2배밖에 못 늘었으니까. 근데 중국 매출은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상황이냐면 오리온은 게임이 달라요. 자, 중국 고객 추천 지수 파이붐은 5년째 1위입니다. 2019년이잖아요? 파이붐은 5년째 1위에요. 중국 파이붐은 랭킹 1위 회사입니다. 대단한 거죠. 상황이 달라요. 자, 근데 난 더 웃긴 게 요거는 제가 잡설로 잠깐 말씀드리면 어디서 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진짠가? 이게 뭐야? 오리온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못했대.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못하고 지금 하오리여우라고 불린대요. 저 초코파이가. 왜 못했냐? 경쟁사에서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야? 야, 내가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서 애플을 등록하면은 애플이 이거 못 쓰나? 야, 잠깐만. 대단한 나라인데. 야, 경쟁사에서 대신 등록하는 것도 있어?
야 이게 가능해요? 진짜야? 이름 뺏겨서 이거 이름 뺏겨서 하오리 여우란 걸로 했는데 대박 났다는 거잖아. 야 내가 어디 가서 삼성 등록하면 삼성 내 건가? 거기는? 애플하면 애플 내 거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사가 어디까지 제가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랬는데도 대박이 났다. 그래서 오리온은 완전 게임이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크라운 제가가 그렇게 해서 크라운 베이커리가 문을 닫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가 문을 닫으면서 국내 빵업계는 이렇게 되잖아요. 97년에 나왔던 뚜레쥬르와 프랜차이즈는 파리바게뜨 98년 했던 파리바게뜨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파리바게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동네 빵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위에 있는 뚜레쥬르는 CJ 거잖아요. 자 근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자 일단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파리바게뜨의 원래 회사는 뭐였냐면은 요 회사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회사 파리바게뜨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파리바게뜨가 무슨 회사 알려면 요 회사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 추억의 이 빵을 만든 삼립식품 기억나십니까? 대박난 회사잖아요. 이 삼립식품이 왜 대박이 났어요?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호빵 가져온 회사거든. 호빵 가져온 회사에서 호빵으로 대박이 나면서 삼립식품이 엄청 커졌죠. 엄청 커지면서 당시 창업자였던 회장 할아버지께서 회장님이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첫째한테 삼립식품 물려주고 둘째한테는 요 꿀호떡을 만든 샤니를 물려줘요. 장남한테는 요 본체 삼립을 물려주시고 둘째한테는 샤니를 물려줘요. 이 둘째 형이 샤니를 갖고 이렇게 크다가 보니까 뭐가 좋아 보였어. 이걸 합니다. 요 샤니를 갖고 있던 둘째 형이 바스킨 라빈스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이거 괜찮네? 야, 요런 거 하나 더 하자. 빵에서. 그 뭐래? 그게? 파리바게뜨. 잠깐, 이거 베라 파리바게뜨를 둘째가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니 베스킨 라빈스의 본사에서 야 한국 베라 장난 아닌데? 이러더니 야 우리 하나 더 해줘. 우리 거 하나 더 해줘. 그래서 하나 더 했어요. 뭘 했어요? 던킨도너츠. 이건 베라하고 던킨도너츠는 미국의 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니까 여기 대박이 나니까 한 개 하나 더 해줘. 던킨도너츠. 빠바 베라 던킨. 앞에 있는 게 형이 갖고 있는 게 삼립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샤니였었는데 SPC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그땐 파리 크루아상이었죠. 파리 크루아상이라는 걸 세우면서 그게 파리 바게뜨라는 브랜드로 가고 베라와 던킨이 커지면서 요것도 합쳐서 사업부로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둘째가 첫째의 삼립을 인수합병합니다. 조금 있다가. 왜냐면은 니만 이럴 때 어려워지거든. 둘째가 첫째에 갖고 있던 삼립식품을 인수합병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삼립은 이름이 삼립 샤니죠. 인수합병을 해서 삼립 샤니가 됐어요. 뭐 베라가 얼마나 컸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인터넷 가다 보면 베라가 쭉 커지는 거. 둘째가 첫째 형 것까지를 인수해서 지금은 삼립과 샤니와 파리바게뜨와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가 다 한 회사예요. 갖고 있는 게 한 회사예요. SPC라고 하는데 지금 SPC라 그러면은 갑자기 맨 땅에서 푹 튀어나와서 파리바게뜨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옛날부터 샤니와 삼립부터 이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엄청 컸잖아요. 쫙쫙쫙쫙 크는데 이 형도 똑같은 생각을 하죠. 누가 부러웠다? 누가 부럽겠니?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식품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이 혼자 다른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보였지만은 늙은이 있거든. 외식시장에 늙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아직 아니거든. 혼자 딴 게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헌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빨무를 하고 있거든. 무한 헌터를 하고 있어. 나는 앞마당 다 캐면은 미네랄이 전맵에 얼마 남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 형은 빨무하고 있잖아. 무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빨무를 바라는 식품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대부분 망했거든요? 쉽지 않아요. 야 헌터 잘한다고 무한 잘할 것 같아? 아닙니다. 헌터 잘한다고 무한 다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빨무 아무나 잘하지 않단 말이야. 대부분 망했는데 파리바게뜨는 비교적 아직 성공 완전 성공까지는 않은데 비교적 선전하고 있어. 요렇게 정도. 요 정도 갖고 완전 성공이라고 하기 힘들어. 왜일까?
파리바게뜨가 왜 중국에 안착을 잘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00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제품이 다양하고 뭐 컨셉이 새롭고 매장 디자인이 전문적이고 현지 문화에 맞는 조직 운영 이렇게 멋진 말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성공하게 된 이유가 많은 물론 제품이 뛰어나고 맛이 있고 현지 적응이 성공한 게 확실한데 그쵸? 여러분과 나는 생각이 똑같죠? 일단은 이름이 파리바게뜨죠. 야 이게 코리아 바게트였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남한 바게트 조선 바게트 이러면은 이게 좀 생각에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죠? 파리에서 갓 구워 나온 이렇게 에펠탑에서 아래에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아메리카노 싹 마시면서 따끈따끈한 연유에 구워 나온 바게트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코리아 바게뜨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코리아 바게뜨면은 이게 좀 왠지 좀 여기에 에펠탑이 있는데 이게 에펠탑이 아니라 무슨 뭐 육산 빌딩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동대문이 이렇게 뭐 문 같은 게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러면 이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일단 이름이 괜찮았어. 고급화 전략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 진짜 개인적인 생각. 저는 파리바게뜨 가면 진짜 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요즘엔 다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게 그렇게 편했어. 빵 사는데 자꾸 내 옆에 뭐 서서 물어보고 뭐 줄까요? 이러면은 빵 잘 못 쳐다보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 무슨 호객행위 같은 거 같고 하는 거 같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한국식 진열 방식이랍니다. 빵을 쫙 예쁘게 놔두고 이렇게 뷔페하듯이 이거 들고 가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나는 횟집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꾸 나 옷 사는데 뭐라고 하지 말고 나 물고기 고르는데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게 원조가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이 빵집 아닐 때 원조는 뭐 한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선 이게 대중적 됐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걸 갖다 하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뉴욕 코드라고 나오는 건 왜냐하면은 미국의 파리바게뜨가 문을 열었거든요. 한두 개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긍정적 반응이 있다는 이제 그 기사를 따와서 지금 뉴욕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뉴욕에서도 이런 방식은 아닌가 봐. 뉴욕에서도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빵집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중화가 한국이 먼저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네이밍 전략과 코리아 바게뜨가 아닌 파리 바게뜨라는 거하고 요 전략이 상당히 물론 제품 질이 최고겠지. 그리고 현지화가 최고인 할 텐데 전략이 좀 괜찮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중국에 지금 연착륙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 얘기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빠바 겁니다. SPC 거예요. 빠바꺼로는 뭐하고 SPC 그 파리 바게뜨 그룹이 최근에 런칭한 게 쉑쉑버거예요. 강남역에 있죠. 어디에도 있는데 요것도 빠바가 런칭한 거예요.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 재산이 얼마시냐면은 좀 옛날 자료인데 이미 1조 6천억 지금 한 2조 되셨겠죠. 거의 2조 가까이 돼 있습니다. 와, 지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 아래 빠바가 있는 거거든요. 쉑쉑버거도. 자, 그러다 보니까 SPC 그룹이 어떤 목표를 세웠냐? 아까 우리 서정진 회장님은 40%씩 10년간 성장하겠다라는 성장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SPC 그룹은 2030년에 매출이 20조. 와, 진짜 대단하다. 지금 한 3조 좀 넘지 않을까? 20조면은 6배 가까이 크겠다는 거잖아요. 매장도 1.2만. 와,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런 비전들이 다 어마어마하죠.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아까 전에 오리온과 같은 이런 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느냐? 사실은 이걸 다 두려워하는 거죠. 너도 두려워하고 나도 두려워하고. 이게 일본의 예거든요. 일본이 쭉 올라오다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식 산업의 피크를 쳐요. 피크를 치다가 옆으로 그 다음부터는 깁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으니까 그냥 성장이 멈추는 정도야. 요 정도에서 기어요. 지금까지 기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야? 17년, 20년을 겼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야. 앞에서 보셨지만은 외식 산업이 우리가 성장 안 하지 않거든요. 16년, 17년에 거의 7%씩 성장했잖아. 숫자를 보면은 꽤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프랜차이즈의 몫이 컸고 너 하나의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성장은 했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 성장마저도 여기냐라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나마 이게 올라가면은
그나마 괜찮겠죠. 그나마 아직 여기가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옆으로 기는 일본 20년 겼잖아. 이 옆으로 20년 기는 여기라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다른 게임을 하려고 저렇게 중국을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18년 12월에 나왔던 뉴스인데 국내 외식 시장이 내후년 지금 18년까지는 7% 성장을 했는데 19년이나 20년부터는 쇠퇴 옆으로 기지 않냐라는 이런 예측이 굳이 뭐 우리 최 교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특별한 데만 살아남고 결정적으로 유명 식당 브랜드들이 어떤 간편식을 내놓으면서 유명 식당 브랜드들이 가게의 위치와 상관없이 배달 대행 서비스로 나가면은 프랜차이즈의 몫은 더 커지고 지금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몫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을 있었던 건 시장이 커져서인데 이제 그 시장마저 옆으로 가면은 우리의 파이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의 몫이 커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은 프랜차이즈의 몫이 점점 유명 식당 브랜드들이 배달 대행 서비스로 자기의 몫이 늘어나면은 우리의 몫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비중이 이러면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생각을 막 했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정말 이 최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은 가뜩이나 시장도 안 커지는데 프랜차이즈 형들이 유명 식당 브랜드들이 자기들 거 배달하면서 배달로 많이 차지하고 20, 30대 형들은 앞에서 봤지만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한다는데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머리를 굴렸죠. 잠깐만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 게 없을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우리나라 10년간 가장 미친듯이 성장했던 외식이 뭐 없을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치킨이 생각난다고? 최근에 외식 산업 중에서 나도 이거 그만두면 회사 그만 잘리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했던 시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을 찾았던 게 여기에요. 일본의 예거든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식 산업의 피크를 치다가 옆으로 그 다음부터는 깁니다. 그냥 성장이 멈추는 정도야. 20년을 겪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야. 꽤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프랜차이즈의 몫이 컸고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성장은 했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 성장마저도 여기냐라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사실은 이걸 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 게 없을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우리나라 10년간 가장 미친듯이 성장했던 외식이 뭐 없을까? 와, 야 우리나라 외식업체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이거 진짜야? 미쳤네 이거 매출액이. 미쳤죠? 야 우리나라 외식업이 다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게. 일본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의 과거를 보면 중국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일본이 내려갔어 20년간. 그럼 우리도 20년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늦은 10년 20년 늦은 그 옆 나라 가서 나도 다른 게임 해야지. 나도 무한헌터 가서 를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